시간이 더 흘러서 쇠퇴기에서 이제 침체기가 딱 왔습니다. 이제 막 시체가 질비하고요. 막 다 죽는 소리 하고 있고요. 막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의 투자자들과 정부. 일단 정부는요, 정부 입장을 생각해보면은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는 즐거워할 거예요. 아, 즐겁다. 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또는 부처 입장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 일은 좋겠죠. 내가 이제 지난 10여 년 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았는데 기재부 같은 경우는 미치겠죠. 왜? 경제를 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러니까 이제 부서 간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장기 방향성은 또다시 침체장이 왔을 때는 처음에는 또다시 지켜보는 상황일 거예요. 바로 어떤 그 주사를 놔주거나 낫게 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라고 지켜보는 과정이 분명히 발생할 거고요. 그때도 직접 경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기도 해요. 왜냐면은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팔리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생각하면 깝깝하잖아요. 그런 시장이 분명히 오니까. 근데 정부도 이 시장이 조금 분기별로 계속 이어지고 경제 상황 자체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즉시 뭔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쯤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우리 부동산에 있었던 규제나 이런 것들을 풀어줄라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풀어줄지 않을지 기대하지만 역시 이때도 정부는 제일 핵심되는 것들은 놔둔 상태로 격가지를 풀어주면서 반응을 보는데 막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은 스톱 걸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어디까지 놔두냐면 우리들이 지금 얘기하는 세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세금 잘 들어오는데 양도세 전액 면제 이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강남 3구, 4구 이런 쪽에 뭐 조정지역 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살살살 풀어주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그 과정이 또 기간을 두고 지금 우리가 단계적으로 정부가 규제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푸는 과정으로 계속 이어지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때 부룡님도 투자자셨고요. 그럼요. 그때 투자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옆에 안 보여서 그러실 건데 당장 대표적인 경우로 얘기를 하자 보면 그 7.10 대책 나왔을 때 멘붕이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는 답이 안 나오는 특히 법인은 덜 떼어나 답이 안 나오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구멍을 찾아냈죠. 네, 어쨌든 그때 그 법인의 느낌과 지금의 법인의 느낌은 완전히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법인도 요즘 들어서 다시 그래도 법인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뭔가 좀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바뀌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대표적인 구멍 공시지가 1억 미만을 또 찾아내서 움직였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투자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침체장도 똑같아요. 아, 그때도 틈새가 있습니까? 그때 틈새는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정부의 규제를 가지고 거기서 틈새를 찾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시장의 판도가 상승장이 아니라 침체장이라고요. 그러면 상승장이 아니라 침체장이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역시 혼란스러워하긴 하겠지만 투자자들은 또다시 무언가 방법을 찾으려고 할 거고 그리고 또 그 어떤 투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던 그 시기에 또 어떤 특정 방식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좀 잘난 체 하고 싶어 해요. 그럼 또 떠들어 대겠죠. 카페나 어디에서. 그러면 그거를 본 누군가가 또다시 거기다가 또다시 응용을 하겠죠. 이것들이 또 몇 개월에 걸쳐서 계속 뭐가 나와요. 반복된다는 거죠. 공시가격 이렇게 도는 것처럼 작년부터 돌았던 누군가가 공시가격 얘기를 던졌을 것이고 누군가 거기에다가 얹었을 것이고 그렇죠. 누가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법칙을 활용해서 그것들을 또다시 개념을 만들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지성이 몰려다 달려다 붙으면서 그걸 만드니까 또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또 수많은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또 강의도 판매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다시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이잖아요. 7.10 대책 이후에 한 달간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젠 라고 완전히 멘붕이 왔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또다시 시장은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내가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침체장이 와도요. 결국 처음에 몇 개월간 또는 심지어는 그 길게는 1년까지는 매우 멘붕이겠죠. 하지만 그 시점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가끔 이제 그 생각은 들긴 해요. 나는 알고 있지만 그거를 다 풀어줘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 침체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면 오르는 시장이 아니죠. 사두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니 기존에 있는 투자의 법칙과 공식들이 싸그리 다 부정당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투자 기술들 중에서 활용할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 책에도 언급을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경매인 거죠. 사실 경매 말고도 더 많긴 해요. 이것저것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경매인 거고 저는 그걸 갖다가 제가 표현하는 개 벌리기 개 메우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또 약간 좀 응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어요.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승장에는 입지가 좋은 것이 자연히 갭을 벌리게 되면 갭이 메우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이용하는 투자인데 침체장에는 갭 벌리기와 갭 메우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은 시장이니까 이거를 강제적으로 경매라는 기술을 통해서 강제로 아래로 갭을 벌려버리는 투자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있으면 올라가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거나 낮추는 건 가능한 시장이잖아요. 기술을 통해서. 그러면 원래 시장에서 거래가는 얼만데 이거보다 더 낮추게 되면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여기서 분명히 누군가는 또 다른 또 똘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술과 공식들을 활용해서 또다시 집단지성 속에서 뭔가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내실 거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면서 또다시 이 분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다시 활성화될 거다. 물론 상승장에서 거의 전 국민들이 난리를 쳤던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난리 쳤던 상황 중에 상당수는 장렬히 전사를 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상처받아서 난 다시는 부동산이랑 안 놀아고 떠났을 것이고요. 그러니 원래부터 흔히 말하는 찐이라고 부르는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관심을 두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했던 사람들이 남아서 또는 그 시점에 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재테크 측면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시장은 또 그 시장이니까 그 시장에 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겠죠. 되게 웃긴다, 침체장. 그러니까 이것들을 길게 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은 분들한테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조급하냐 방법은 계속 나오는데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남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침체장 되면 끝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침체장이 더 바빠요. 아, 더 바쁘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사는 동네가 웬만큼 오르잖아요. 그럼 멀리 안 가도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네가 더 오르니까 이제 지방으로 가잖아요. 모든 동네가 오르지 않는 시장이 되거나 물론 어떤 동네는 오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막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로 사기만 하면 올랐던 시장이 강제로 내가 낮춰야 되니까 강제로 낮추는 과정에 대한 각종 기술들을 공부해야 되는 시간들이 많아져요. 되게 바빠요. 경매를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건지, 뭐 공매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그러니까 경매라고 하는 상황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밖에 되게 여러 가지 시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매라는 시장으로 했다 그러면 경매랑 갑자기 경매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경매에 유사한 공매가 나오는 거고 네. 물론 지금도 경매 쪽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뭐 경매, 공매, 뭐 신탁 공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장에 체계화된 시장이에요. 지난 하락장 때 체계화되면서 공매와 신탁 공매가 된 거고요. 그 이전에는 이 정도로 이렇게 소통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 물건의 시장처럼 되어 있었 것이라면 이젠 점차 대중화되는 시장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점점 그러니까 부동산은 대충 해서 돈 버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경매, 공매, 신탁 공매도 뭐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았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써먹었던 분들이 이제 알려주면서 퍼지게 됐고, 그럼 이게 이제 이것도 다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다음 침체장 때? 계속 나올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도 무엇인지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대충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침체장 때였던 게 경매만 가지고도 지금 경매, 공매, 신탁 공매 나왔죠. 경매 내에서도 일반 물건을 하는 투자가 있죠. 일반 물건 투자하는 거 말고 유치권, 법정지상권, 심지어는 더 심하게 하면 차지권도 나오고요.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분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점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상품에 따른 상가, 그 다음에 오피스텔. 왜냐하면 그때는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니까 되게 많은 수익형 투자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런 투자를 한다든지 그때쯤 되면 또 빌라가 또 활성화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빌라 가격도 떨어져 있고 월세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장에서 공부하셨던 분들 그때 분명히 전 적용시킬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재개발하면 되게 많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미리미리 어떻게 하겠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또 다시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가치 투자 같은 것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거를 경매를 활용해서 그때 미래에 올 수 있는 상승장에 가장 좋은 것을 선점한다든지 되게 많은 것들이 더 얹어지겠죠. 이미 저는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부지런 카페에서는 준비를 하면서 하고 있는 게 저는 다음번 시장은 지난장 같은 경우는요. 가치 투자라든지 일반 투자와 경매가 서로 분리되어 있던 투자 시장이었어요. 경매하는 사람들은 이쪽 투자를 모르고 카테고리가 달랐죠. 이쪽 투자하는 사람이 이쪽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쪽과 이쪽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는데
서로 약간 속성이 좀 애매하고 달라서 이것들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사실상 경매 같은 경우는 단타 위주로만 돌아갔고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 위주로 돌아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섞으면은요, 단타가 아니라 이것들을 강제로 가격을 낮춰서 괜찮은 가치 투자할 물건을 잡아두고 나서 이 시장 때, 아까 말했던 상승장 때의 물건들을 미리 캐치를 해놓고 있으면 안 하고 놀아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응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도 침체장 때를 대비해서 바로 그 커리큘럼을 제가 이제 그게 지난장 때 제일 개인적으로 경매하시는 분들과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따로 노는 것들을 보면서 제일 불만이 있었어요. 이거 섞으면 대박인데, 뭐 극단적인 건 이런 거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굉장히 쌀 때 경매로 싸게 받아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엄청나게 오를 거잖아요. 수익률이 최고가 날 텐데 딴 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반론 바로 들어갑니다. 아니 압구정 현대 같은 게 유찰이 되겠느냐 제대로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거든요. 100% 유찰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침체장 때의 분위기는요, 물론 지난번보다는 덜 할 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거라 덜 할 거라고 보여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꾸준하게 공부하지 않더라. 도곡 렉슬이 20% 유찰될까? 이제 이런 느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보시면 되게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뭐 도곡 렉스만 있겠어요? 압구정동 현대만 있겠어요? 압구정동 한양도 있을 거고, 그 밖에 뭐 청담에 다른 동네도 있을 거고, 물건이 종류만 다를 뿐이지 정말 다양하게 나오죠. 이제 그 부분에 보는 눈이 없을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침체장이 나중에 온다면 저는 카페에서 그 부분을 섞어가지고 조금 중장기적,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부분을 다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20년 봤으니까 이제 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에 대한 커리큘럼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또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장에 뭐가 나올지에 대한 거는 장담은 못하죠. 근데 보면은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는 LH공사에서 그 택지 낙찰 받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원룸 주택 짓는 거, 나중에 건축까지 가요. 왜냐하면 지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한테 약간 혜택도 줬었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네,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때는 건축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도 또 유행을 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움직임이 다양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자기네들이 신경을 안 쓰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랬던 것 뿐이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년간 지켜봐왔던, 20년이 넘도록 지켜봐왔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쉴 틈이 없었다.